59. 유동성 함정 리크리트 트랩. 통화당국이 시중에 화폐 공급량을 크게 늘려도 이자율이 낮춰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통화정책의 주된 기능이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인데 마치 함정에 빠지듯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한국은행이 통화 공급량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은 왜 안 낮아지지? 유동성은 어떤 재화를 가치 손실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용이성으로서 현금화의 신속성과 현금화로 인한 가치 손실 간의 상충 관계가 얼마나 큰지 나타내는 척도이다. 따라서 신속한 현금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자산은 유동성이 낮은 것이다. 예컨대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다. 반면 현금화가 불필요한 화폐는 가장 유동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에서 종종 화폐가 곧 유동성이라고 간주한다. 유동성 함정에서 유동성도 화폐 그 자체를 의미한다. 급히 현금이 필요하시면 집값에 3천만 원 깎아주시죠. 어쩔 수 없지. 목돈을 서둘러서 마련해야지. 재화시장에서 수요 공급 곡선은 해당 재화의 균형 수급량과 가격을 결정한다. 화폐 시장에도 예외가 아니다. 화폐의 수요 공급과 화폐의 공급 곡선이 시장의 균형 수급량과 화폐 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화폐 시장 분석을 위해서 그 특이성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화폐 가격을 쉽게 말해 돈을 융통할 때 부담하는 이자율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이자율이 오르면 화폐의 수요량이 줄어들므로 화폐 수요 곡선은 그래프 1에서와 같이 오른쪽으로 아래로 향한다. 이자율, 화폐 수요 공급량, 화폐 수요 공급량, 화폐 공급, 이자율, 유동성 함정. 이자율이 내려나갈수록 화폐 수요 공급량이 커진다. 둘째, 화폐 수요자는 민간이지만 화폐 공급자는 통화당국이다. 통화당국이 이자율과 독립적으로 일정한 양의 화폐를 공급한다고 상정한다. 그러면 화폐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다. 이제 통상적인 화폐 수요 곡선과 화폐 공급 곡선에서 통화당국이 화폐 공급량을 늘리면 이자율은 떨어진다. 시중에 돈이 풍부하니 그래프 1과 같이 돈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만일 화폐 공급이 늘어도 이자가 내리지 않는 상황은 어떤 것일까? 이자율이 더 하락할 수 없는 최저 수준에서 도달되어 통화당국이 화폐 공급량이 늘려도 이자율이 더 내려가지 않는 그래프 2와 같은 상황이다.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이다. 여기까지는 유동성 함정이란 동전의 앞면이다. 화폐의 공급량이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채권 수익률은 하락한다. 풍부해진 시중의 자금의 여력으로 채권 초과 수요가 나타나며 그에 따라 채권 가격도 오른다. 채권 가격의 상승은 곧 채권 수익률이 하락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자율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수준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채권을 구매해도 남는 것이 없는 상태까지 간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화폐 공급량 상승, 채권 초과 수요, 채권 가격 상승, 채권 수익률 감소. 이 경우 통화당국이 화폐 공급량을 늘리면 민간 채권 매입에 기피하고 늘어난 화폐 수요를 고스란히 집에 두고 쌓아두는 것이 현명하다. 즉, 유동성 함정은 돈이 넘쳐도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국도의 악화된 경제 상황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 통화 정책이 자주 동원된다. 그런데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경우에는 확정적 통화 정책이 기대하는 이자율의 하락은 일어나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이자율이 의존적인 투자의 증가도 기대할 수 없다. 유동성 함정 상황에서는 내수 진작을 위한 통화 정책은 무기력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는 정부의 공공사업이나 실업 지급 수당 등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재정 정책의 통화 정책에 비해 더 강력한 경제 수단이라고 역설했다.